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살해에 반발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만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어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 누출 사건으로 기록된 2015년 포트렌치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소 캐년 가스정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7일 가스정을 영구 폐쇄토록 주지사에게 촉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LA 카운티 개발국이 주거난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오픈도어에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프로그램 오픈도어는 건물주들에게는 재정적인 이득을,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주거 유닛을 제공할 수 있는 윈윈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C 캠퍼스 진료소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해 USC가 피해 환자들에게 2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국군이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에서 모병제 도입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포트렌치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리소 캐년 가스정 영구 폐쇄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7일 가스정을 속히 폐쇄하도록 주지사에게 촉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7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남가주 가스사의 알리소 캐년 가스정 영구 폐쇄를 만장일치로 촉구했습니다. 이날 열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 앞서 포터렌치 주민과 환경운동가 10여 명이 LA 다운타운 케네스 한 홀 앞에 모여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12개월 내에 가스정을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부터 약 4개월간 10만 톤이 넘는 천연가스가 유출돼 인재로 인한 국내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로 기록된 알리소 캐년 가스정. 게다가 지난 2017년 말 알리소 캐년 가스정에서 약 50분간 천연가스가 또다시 누출돼 포터렌치를 비롯한 가스정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4년이 넘도록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이날 주민들은 주지사에게 가스정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기에 나섰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Yeah, so this has been almost 5 years, and the supervisors today supervisor is on voting to support the Governor Newsom's letter, which he is expediting the process to shut down the Aliso Canyon permanently. So we are here to support the supervisor to go for it. This is a Los Angeles problem. It's not just one community. They've done studies that have shown that Aliso Canyon, all the gas there, is not needed to power Los Angeles, and that we can shut this down right now, and there would be no ill effects on our power grid, on our structures here, on life in Los Angeles. 이날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 참가한 포터렌치 지역 주민들은 가스정으로 인해 특히 호흡과 신경기관의 질환이 심각히 유발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은 자신은 건강 악화로 인해 딸을 잃었고 더 이상 불안 속에 살고 싶지 않다며 가스정을 폐쇄토록 촉구했습니다. That's all I want to say, and please give us a timeline because I'm having anxiety over this. I need a date.
I need a timeline. 앞서 샌퍼난도 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잘리 12지구 시의원은 알리소 캐년 누출 사태의 수사 과정 열람을 촉구했고, 주 정부 당국에서는 알리소 캐년 가스정이 폐쇄될 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가주가스사는 더 나은 전기 공급책이 없다는 이유로 가스정의 운영을 고집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LA 카운티 개발국이 주거난 완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주거 유닛을 제공하는 임대주들에게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오픈도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물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개발국이 6일 주거난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오픈도어에 많은 건물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프로그램 오픈도어는 건물주들에게는 재정적인 이득을,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주거 유닛을 제공할 수 있는 윈윈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은 4% 미만으로 공실률이 낮은 데다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에 가입한 건물주들이 줄어들면서 LA 카운티 내 홈리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개발국에서는 오픈도어를 통해 더 많은 건물주와 파트너십을 맺어 정부로부터 주거비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 유닛을 늘리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건물주들에게는 금전적인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보조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주거 유닛을 임대하는 건물주들에게는 매 계약건마다 보너스가 지급되고,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별도 공지 없이 렌트 계약을 파기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퇴거 명령이 내려져 공실이 발생하면 한 달 렌트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구 수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최대 $2,000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더욱더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에게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임대료 지급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 보조를 받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는 건물주의 은행에 직접 입금됩니다. 오픈도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LA 카운티 개발국의 아람브라 오피스와 팜데일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616-586-1999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USC 캠퍼스 진료소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해 USC가 피해 환자들에게 $2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LA 연방지법은 USC 캠퍼스 진료소 산부인과 의사인 조지 틴들이 환자 성추행 소송에서 피해 환자 17,000여 명에 대해 대학 당국이 $2억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틴들은 이 대학 진료소에서 30년간 재직하는 동안 수만여 명의 학생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17,000여 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에 피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틴들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은 최소 $2,500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살해에 반발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만,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견상 이란이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역습에 나서며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절제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피해 평가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란이 이런 고려를 한 결과라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타운 인근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결국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AP통신은 삼가와 알바라도 스트릿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을 소유한 베리티 헬스 시스템이 지난 3일 병원에 대한 폐쇄 권한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리티 헬스 시스템은 지난해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등을 뇌물로 내놨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들의 이송 계획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아이키아가 지난 2017년 아이키아의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가주의 피해 아동 유가족에게 $4,6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키아의 말름 시리즈 서랍장은 벽에 고정하지 않을 경우 서랍장이 쓰러지면서 잇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2016년 6월부터 꾸준히 리콜되어 오던 제품입니다. 새해부터 기저귀와 생리대, 템폰 등을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 품목의 판매세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면제됩니다. 새 규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가족들은 자녀 한 명당 약 $1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0년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0-2021 학년도에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씩 총 $15만 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9일까지로 자격 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미국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신입 등록한 학생으로 GPA가 3.0 이상인 학생입니다. 접수 서류는 에세이와 추천서, 성적과 소득증명서 등이며 장학금 신청 웹사이트인 scholarship.bankofhope.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여전히 뉴욕주 일원, 뉴욕주 차량국의 대기 행렬이 오피스 바깥까지 줄지어 있어 기타 업무를 위해 오피스를 방문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3일을 한인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6일 애나폴리스의 주청사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 기여를 치하하고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윤용진 카이스트 교수와 구남은 헤드스타트 실리콘밸리 CEO가 AI 어플리케이션 컨퍼런스와 구글 펀딩을 받은 A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발족식을 11일과 12일 이틀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마찰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캐나다에서 워싱턴주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이란 출신인들이 최고 11시간까지 붙잡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서울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 등 한국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이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대공포등이 있던 군사지역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악산에 배치된 패트리엇은 팩2와 팩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군은 패트리엇 포대에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 팩2와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주로 요격하는 팩3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과거 한국 남부지방에서 운영 중인 포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되자 남부지역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남부지역 미사일 방어 자산의 전반적 재배치의 일환으로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은 성주 사드 배치로 대구 공군 비행장을 비롯한 남부지방 주요 시설의 미사일 방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에서 모병제 도입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화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해왔으나 당내 특별위원회도 꾸려진 만큼 조금 더 중장기적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징집 인원 감소, 첨단 과학전으로의 현대전 변화 등에 대비하고 정예 강군을 실현하기 위한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를 공식 제안하자 지도부가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모병제 자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여론 수렴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모병제 도입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되 향후 여론 추이와 준비 정도를 살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 공약을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1차 공약은 3가지를 준비 중인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발표 공약으로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관련 내용, 혁신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규제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인데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특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고 규제 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다음 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습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입니다. 이에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에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원래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로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